9월 말에 테슬라에서 기능이 매우 향상된 옵티머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옵티머스가 남았을 때 자세한 것에 대해서 많은 환호를 받았었습니다. 가장 핵심인 기술을 꼽자면 비전으로만 스스로 관절을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것은 로봇에게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프로그램한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기술이 테슬라의 FSD 12 버전에서도 사용된 것을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나마스테와 같은 동작도 단순 비전 데이터만 보고 관절을 이해하고 중심을 잡는다는 게 로봇공학 관점에서 대단한 성과였던 것이죠. 그런 성과로 손가락 관절을 이용한 섬세한 동작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 모든 성과를 1년 만에 했다는 점에서 많은 엔지니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는 비전 데이터만으로 섬세한 동작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었다는 면에서 기술적 성과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이 기술이 암시하는 비즈니스 임팩트는 무시무시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젠 섬세한 동작이 자동화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그나마 남아있던 인간의 노동을 기계로 대체할 타이밍을 이전에 비해서 훨씬 앞당겼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마스터 플랜의 핵심 키가 완성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옵티머스로 어떻게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월가의 많은 분석가들이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의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것은 테슬라는 인공지능, 로봇, 에너지 회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일론 머스크도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 자동차는 바퀴 달린 로봇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자율주행은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 도래할 미래입니다. 물론 현재는 정부의 규제로 마찰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 면에서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만큼 자율주행 준비를 철저히 한 회사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도 어떤 회사보다도 구축을 잘 해놓았고 그리고 많이 쌓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조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엔드투엔드로 이렇게 제대로 준비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게임에서는 테슬라가 독보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잘 뚫고 자율주행과 로보택시가 시행이 된다면 그 임팩트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이전에 인터뷰에서 로보택시를 통해서 테슬라도 챗GPT 모먼트를 맞이할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을 통해서 결국 물류 산업에도 큰 임팩트를 받게 될 텐요.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 성능이 월등한 테슬라 전기차들의 수요가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예상하고 2030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2천만 대 되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연간 200만 대만 생산 가능한 상태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생산 캐파가 현재로선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기가 팩토리도 지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기가 팩토리 자체의 생산 캐파도 확장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테슬라 봇, 옵티머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을 보면 실제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섬세한 작업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옵티머스의 첫 번째 사용 유즈 케이스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옵티머스는 365일 쉬지 않고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 팩토리의 생산 캐파가 훨씬 높아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가 팩토리에서 쉬지 않고 테슬라 자동차를 찍어내게 되고 일론 머스크가 말한 연간 2천만 대 생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쏟아져 나오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교통량이 폭증하게 되고 그로 인한 병목 현상들이 나올 텐데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보니 사람이 없어도 24시간 내내 일하는 자동차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도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자율주행 후 자동차가 폭증할 것으로 예견하고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터널, 공항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터널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보링컴퍼니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링컴퍼니에서는 터널링에 필요한 보링 머신도 만든대요. 결국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도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터널 보링 머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스페이스X 직원들을 데려와 파격적인 개선 작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보링컴퍼니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통 인프라 개선 작업도 보링 머신 같은 중장비 기계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런 중장비 생산에도 단순히 사람이 들어와서 만들어내기보다 옵티머스가 사람 대신 기계를 생산하는 미래를 이미 일론 머스크는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옵티머스들이 기계 생산에 투입되어 생산 캐파를 급격하게 높이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 옵티머스의 수요는 더욱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높아진 옵티머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옵티머스들이 새로운 옵티머스를 생산해내는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옵티머스로 마스터 플랜에 필요한 작업을 이제 무제한으로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어떻게 일론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에 있어서 키가 될지 살펴보았는데요. 향상된 옵티머스는 섬세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었죠. 기존의 인간이 하던 섬세한 작업에 대해서 자동화가 가능함을 암시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장에서 로봇의 유즈 케이스가 확대됨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인간 노동 대체에 있어서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옵티머스의 남았을 때 자세에 감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옵티머스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지, 그 사이에 인간의 역할을 무엇이 되어야 할지 많은 아젠다를 던져주는 테슬라의 영상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영상 발표 이후
내심 테슬라 AI 데이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발표가 없다 보니 올해는 나가리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마 테슬라 AI 데이를 한다면 거기서 옵티머스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실제로 테슬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이 생산성 폭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은 앞으로 옵티머스와 테슬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의견을 코멘트로 많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공지향이었습니다. 그럼 또 재밌는 인공지능 이야기로 만나요.